네, 자, 경험과제, 건축직이시고 경험과제하고 상호과제는 보안 솔루션 선정편 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험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건축직 공무원 지원하셨는데, 보니까, 예, 이렇게 근무 경력이 꽤 좋으신데, 어떻게 또 공무원을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저는 연구원 근무 시 지원부처의 도시건축 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건축물의 에너지 통합 지원 시스템 개발 과제였었는데 거기에 참여하면서 어, 이 보통 저에너지 건물을 일반인과 전문가 분들이 짓고자 할 때 일반인의 경우에는 저에너지 건물 관련 인지도도 낮고 관련 정보도 얻기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시스템은 어, 자기 건물에 간단한 주소만 입력을 하면 자기 건물이 어느 정도 에너지 성능 수준이 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점을 알려주고, 자기가 원하는 성능 수준에 따른 비용도 분석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저는 이 과제가 점차 진행되면서, 어, 이 시스템의 모습이 갖춰지면서, 어, 이렇게 저에너지 건물을 국민들이 짓고자 할 때, 정부에서 이런 편리한 쉬운 시스템을 국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려 한다는 모습에서 정부가 하는 일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부의 일원이 돼서 공무원이 되어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3년 연구원으로 하시고, DB 쪽 이거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DB 구축 쪽을? 네, 맞습니다. 음. 네, 그럼 본인 여러 가지 전공자이시기도 하고, 등등등 있는데, 어떤 부분이 그 건축직 혹은 여기 본인이 지원하셨던 녹색 건축 쪽 하시면서 도움이 될 만한 경험, 노력,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네, 저는 관심 있는 정책은 녹색 건축가에서 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 정책입니다. 저는 먼저 건축물의 에너지 통합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건물 에너지와 관련되는 자재 설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구축을 하다 보니 그 창세 트면 효율 등급, 관료율, 그리고 기미 성능과 같이 그 자재나 설비들이 다루는 특성 정보들을 알게 되었고, 그 성능과 가격 간의 관계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서 다루는 관련 제품이나 기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DB 구축을 하면서 관련 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등 관련한 법도 이해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었는데, 제가 공무원이 되어 업무를 하게 된다면 이런 법을 봤던 경험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환기 설비 성능 실험했던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제가 실험하고 그 연구 결과 데이터를 분석해 계제 논문까지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 석사 과정,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 네? 석사 논문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석사 논문은 사무소 건물에서의 유지 관리 수준과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연구, 연구원에서 네, 하셨던 네, 연구인가 보죠, 맞습니다. 이거는? 네. 예. 얘기하십시오. 그, 네, 그 환기 설비 성능 평가 실험을 통해서 저는 건물의 환기와 제실자의 실내 환경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서 사후에 어떤 그 모니터링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제 행정 경험입니다. 연구원으로 근무 시 과제의 평가 준비나 어, 협약도 했었고, 또 용역도 발주하여 과업 지시서도 제가 직접 작성하였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업무 적응 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음, 네. 일단 그러면
뭐 하여간 본인은 뭐 이쪽 분야 연구자시기도 하고 뭐 실무도 해보신 분이라 뭐 제가 질문 드릴 건 많지는 않은데 일단 본인이고 희망 업무 관련돼서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뭐 이런 걸 해보시겠다 생각하신 것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 뭐 관련된 법령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셨을 테니까 뭐 좀 개선이거나 앞으로 뭐 글로벌 스탠다드도 다 배우셨지 않겠습니까? 그죠? 관련돼서 약간 좀 개선점이거나 본인이 앞으로 이런 걸 좀 해보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게 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음, 제가 해보고 싶은 것은 어, 그린 리모델링 정책은 25년부터 29년까지는 공공 건물 위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방향과 또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부터는 민간 건축물도 그 공공 건물 확대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건축물에도 확산이 될 거라는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공공 건축물은 지금 전국에 건물이 700만 동 이상이 있는데 그중에 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민간 건물이 약 95%를 차지하므로 저는 민간 건축물에서의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부분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여해 보고 싶습니다. 그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 뭐 현업에 계셨으니까 뭐 제도 개선 측면에서 뭐 생각해 보신 게 좀 있는지요? 어, 제가 아니면 여기 뭐 5개년 네. 계획 여기 적어 주셨는데요. 기본 계획. 뭐 기본 계획 중에서 뭐 좀 인상적인 것도 좋고요. 아니면 좀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것도 좋고 뭐 뭐든 좋습니다. 뭐 개선점이 등등등. 음, 그 개선점은 음, 일단은 그 녹색 건축 한마당을 시청했을 때 거기에서 전문가분께서 음, 그 제로 이 에너지 한마당에 포럼 같은 건가요? 네, 일종의? 맞습니다. 작년에 했던 포럼을 시청해 음, 보았습니다. 음. 그 전문가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가 지금 신축 건물에 대해서 또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인증이 뭐 별로 실효성이 없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인증을 통해서 건물의 단열 성능이 많이 향상되고 있고 에너지 절감도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인지도가 좀 낮아서 그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받고자 하는데 이미 다 그 실시 설계 이후에 찾아오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저는 어, 미리 알리자. 네, 네, 맞습니다. 그 홍보가 좀 더 일반인들 분들께 음. 건축주든 이렇게 일반 거주자 분들든 홍보가 좀 더 필요하면 좀 더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인증에 생각. 무슨 이제 혜택이 실효적인 혜택이 별로 없나 보죠.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갖는 걸 아, 보니. 민간 부분에서는 뭐 용적률을 완화해 주거나 뭐 이자 지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데 그게 별로 이렇게 그렇게 큰 뭐 메리트가 없나 보죠. 이 메리트가 있었으면 어마무시하게도 했을 텐데. 아, 네, 그래서 그 그래서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니, 얘기하십시오. 네. 네. 그, 인지도 향상이 메리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에 그 주거용가 그 상업용 건물에서 매매나 임대 시에 그런 게. 네, 그 인증 등급을 음, 제출해야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만약에 임차인이나 그 거주자도 내가 이용하는 건물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있으니 좋은 방안이네. 임대기의 그런 것도. 그 딜도 되고 음, 하니까 그게 또 요거 중에 이제 건물의 네, 가치를 네, 보증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알려주면 좋겠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도 뭐 감사합니다. 의무화를 하려면 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좋습니다. 자, 시간 뭐 많이 잘 들었고요. 근데 오시게 되면 뭐 국토부에서 이쪽 일을 뭐 당장에 하시겠는데 현실적으로 뭐 TO가 여기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뭐 다른 부처의 다른 업무를 하실 수도 있겠죠. 네, 당연히 뭐 다 익히 하실 것 같습니다만
좀 괜찮으시겠습니까? 본인 뭐 기대 수준과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좀 만족스럽지 않은 업무를 맡으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괜찮으신지? 네, 저는 그 연구원이 좁은 분야에 깊게 연구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무원은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전반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 안에서도 다양한 분야가 있고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부처로 발령 나는 것도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으로 제가 디지털 튜터로 근무했은 적이 있습니다. 어, 그거는 이게 그 중학교에서 그 어떤 어, 중학교에 학생들에게 배부된 태블릿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랑 그리고 뭐 전자칠판이나 노트북 관련 어쨌든 그 제 전공과는 다른 일이었지만은 그 빠르게 업무를 숙지해서 업무 적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시겠다. 아, 아무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변에서는 본인이 공무원 지원한다, 구급 공무원 지원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음,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아, 저 하고 싶은, 어, 아깝다든가 이게 뭐 네. 그런 얘기는 주변에서 안 하십니까? 제가 공무원 하고 싶다고 하니까 부모님께서는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뭐 그러시는데 혹시 뭐 주변에서 교수님이나 뭐 선임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이 어,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이거는 뭐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12분 돼버려서 좀 넘어갈게요. 예,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네, 그럼 상황 과제는 뭐 잘 아시면 이제 포지티브, 네거티브 뭐 그 얘기죠. 예, 뭐 내용은 잘 아실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안 되는 것만 금지하는 A 방식입니다. 일종의 이제 포지티브, 네거티브 방식인데요. 예, 여러 가지 위험성이 높아지니 예, 허용되는 사이트만 하는 방식의 뭐 일종의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꾸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당연히 뭐 보안성은 좋아지겠지만 또 이러저러 예, 업무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엄청나게 불편해지는 일이겠죠. 예, 네. 그러니까 보안성이냐 업무 효율성이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정답이 없는 얘기긴 한데요. 자, 또 이런 거 할 때 또 어떤 뭐 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좀 알아봐야 될까 사전에? 음, 일단 직원분들의 생각도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음, 직원 또 의견도 설문조사 네, 해보겠다. 네.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보안을 더 중요시 여기시는지 편리성을 더 중요시 여기시는지 그런 설문조사도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도 사기관 사례 또 네,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음, 뭐 사이트도 좀 어떤 데인지 좀 알아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접속을 허용할 사이트요? 아니면 말씀하시는. 허용한 금지한 사이트인지 허용한 사이트인지 뭐 어떤 데 보안 위협이 또 취약한 사이트가 있는지 어디를 막지 어디를 허용할지 그러려면 결정을 해야 될 테니까. 아니, 그것은 문제가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문제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 문제를 보시고 예. 저는 그 허용하거나 접속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사이트는 그 각 부처마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뭐 우리 그냥 특정 부처라고 이제 한정해서 합시다 그냥. 아, 예, 예. 우리 아, 부처만 하자. 이렇게 아, 아, 너무 아, 일반화를 시키면 질문 아, 드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사이트도 좀 하여간 보안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직원들이 또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네, 네. 직원분들이 많이 사용한 그럼 뭐 로고 있으니까 사이트라서 확인해 보면 뭐 금방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 같고요. 그죠? 자, 그러면 본인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성이냐, 뭐 효율성이냐, 뭐 이 차이인데 본인은 뭐 판단은 어떻습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보안성을 더 중요하다 이유는요? 생각합니다. 이유는 정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부 사업에 관련한 어떤 공고문이나 보고서도 많이 작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 작업을 할 때 만약에 이게 정보가 누출된다면 문제가 더 클 것 같기 정부 때문에 기관이니까 네, 보안성이 좀 불편하라도 참아야 된다 이런 느낌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A에서 B로 바꾼다고 저기 적어 놓으시기는 했는데 네. 뭐 글쎄 그냥 한 방에 그냥 바꾸자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아까 바꾸면 당연히 직원들의 업무 효율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바꾸더라도 보완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음, 보완책이 좀 병행이 되면 좋겠습니까? B로 바꾼다고 치더라도 B 어, 방안으로 바꿨을 때 보완책? 그렇다면 보안적인 업무의 중요성이 좀 덜한 뭐 사이트의 붙여넣어 사이트? 네. 경우는 어, 좀 A 방식을 사용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은 것 두 가지 아닌가요? 같습니다. 뭐 포지티브, 네거티브라는 게 예, 여기만 하지 마라는 것과 막아놓은 음, 것과 여기만 들어가라는 거는 그죠? 뭐 이게 섞기가 어려운 부분 아닌가? 아, 그러면 당연히 하면 직원들이 업무 그죠? 뭐 예컨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자료나 확인을 하거나 등등 이용하는 게 많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뭐 네이버하고 다음만 써 뭐 이러면 약간 좀 음, 힘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보완책이 좀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직원들이 반발할 텐데 직원분들이 절충안이 뭐가 없겠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 직원분들께서 만약에 제가 막아놨지만 정보 보안 담당자로서 막아놨지만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 제가 그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2주마다 이렇게 주기를 정해서 주기적으로 네, 주기를 정해서 허용을 요청하는 사이트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것에 대한 허용을 보안성 검사해서 네, 네, 맞습니다. 네, 보안성을 한번 검토한 후에 그 허용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 직원분들의 그 불만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그 접속 사이트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좀 네, 확인해서 좀 넓히는 방식으로 하면 예, 네, 조금 맞습니다. 더 물론 뭐 전혀 연거보다는 좀 못하긴 하겠어도 좀 업무 효율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취지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잘 말씀하셨고요. 예, 좋습니다. 음, 이 정도 하시면 뭐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업무 효율을 봤더니 너무 효율이 안 좋아요. 예, 뭐 이렇게 좀 여러 방식으로 했는데 또 원하는 사이트도 너무 많고 각자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야 이거 이렇게 했다가 일일이 풀어주는 게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엄청 뭐 끊임없이 이렇게 되고 음, 또 직원들의 불만이 극도로 야 이거 무슨 뭐 이렇게 좀 심각한 상황까지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본인 일도 많지 그죠? 그렇다고 욕은 먹지 이러는 상황 이러면 가장 더러운 상황이죠. 자, 뭐 그런 상황까지 만약에 실시를 해서 좀 이렇게 지나서 보완을 하는 와중에서도 뭐 직원의 불만도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그렇다고 또 효율성이 뭐 본인이 이렇게 열어줌에도 불구하고 좋아지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예, 좀 심한 상황이죠. 보니까 깝깝한 상황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당자로서. 그러면 성과가 안 난다면 이런 뜻입니다. 예. 어, 네. 그러면 B 방식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재고를 해야 있는 것 되겠다. 네, 같습니다. 보안성도 중요하지만 그 만약에 그렇게 여러 B 방식을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면 B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어, A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음, 드신다? 네, 필요시 알아보는 그 기간 동안에 잠시 A 방식을 다시 사용하는 방법도 음, 고려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보완점이 또 있겠네요. 그죠? 네, 제가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 방식으로 다 풀어주는데 또 제한하는 사이트를 좀 많이 좀 늘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네, 맞습니다. A 방식으로 하면서 제한 자, 그러니까 사이트를 좀 정리를 전부 다, 합시다. 만약에 본인이 실무적으로 그런 좀 여러 가지 해서 위에다가 뭐 상관이나 아니면 상급 부서에다가 보고를 한다고 치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좀 보고를 좀 하시겠습니까? 계산 다시. 왜 지침대로 바꾸라고 해서 바꿨는데 이렇게 보완을 네, 했는데 안 되는 상황이면 다시 또 보고를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어떤 내용으로 보고하시겠냐는 뜻입니다. 제안을 하시겠냐는 뜻입니다. 일단 B 방식을 선택했을 때의 문제점들을 음, 파악한 후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현재 B 방식을 유지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은 잠시 제가 다른 방법을 찾는 동안 A 방식을 음, 일시적으로 다시 사용을 하되 어, 예전보다는 그 접속을 제한하는 사이트 수를 좀 더 늘려서 보안을 이렇게 보안을 보완하는 네, 보완을 방법을 보완하는. 그, 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1분이나 해버려서 끊을게요. 네, 알고 보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얘기죠. 전산 쪽 얘기긴 한데, 뭐, 잘 선방하셨어요. 예, 이 정도면. 실제 이 정도 하셨으면 뭐, 그러니까 면접이 자꾸 유도해 주니까 잘 따라오시면 돼요. 뭐 쭉쭉 끌려가시면 되는 거니까. 질질질질 끌려가면 되는 거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정리만 잘 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이 정도면, 예, 일단은 뭐, 차원 과제는 유도 따라서 잘, 예, 선방하셨다. 그 답지를 그렇게 쓰셔야겠죠. 이게 세 줄씩 남기기가 아니라. 그게 그거는 반발할 걸 물어볼 건데, 뭐, 그거 물어보자고 떡밥한 건데,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반발하면 어떡할래? 그럼 보완책, 그 보완책 핵심인 거잖아요? 오케이? 예. 그래서 좀 절충안을 어떻게 좀 찾아보겠다. 뭐, 그 정도 느낌으로 해서. 답지는 좀 추후에 좀 보완을 하시고요. 네, 답지는. 이게 작년 문제였나? 작년 거라, 작년이었나, 이거? 기출이? 네, 작년 기술지 5급, 5급, 7급 네, 7급이었나, 네, 그거? 네. 아, 헷갈려, 씨. 하도 막 문제가 섞여 있어가지고. 예, 아무튼, 그렇고요. 건축직 문제 좀 나중에 좀 보세요. 그거는. 예, 네, 건축직 문제를 따로 보시고요. 경험 과제는 좋은데요. 이게 일단 이제 아까 뭐 그 요지는 잘 얘기하셨어요. 뭐 아까 저 경험 노력도 깔끔하게 잘뭐 원, 투, 쓰리 해가지고요. 분야별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아마 뭐 건축 쪽 공부한 오신 분들이 보시면 뭐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본인도 등등등 뭐 이쪽에 일을 하셨으니까 잘 얘기하셨고 또 본인 관련돼서 찾아본 내용들도 아까 뭐 제로 에너지 뭐 리모델링 등등등 뭐 잘 하셨으니까 뭐 잘 그 얘기는 뭐 더 이상 뭐 더 잘하실 건 없을 거 정도로 잘 하셨는데 이제 면접인의 속마음은 이런 것 같아요. 야, 니 그거 못한다 임마. 괜찮겠냐? 뭐 이거죠. 뭐 마음속으로는 야, 뭐 하다가 왜 그만뒀나 싶긴 하겠지만 뭐, 뭐 대충 저도 짐작이 되니까 그냥 따로 여쭤보진 않고 한번 현재 계신 분들도 뭐 대충 뭐 짐작이 됐을 거예요. 대충 뭐 통밥으로 보면 뭐 그래서 그랬겠지 싶은데 뭐 물어보시면 답변 준비는 그래도 하시고요. 네, 네. 왜 불편하셔도 얘기는 해야죠. 아니 여기 오냐고 관두고 아, 여기서 관두고가 핵심이죠. 음, 뭐 제가 뭐 그냥 뭐 개인정보 세상 여쭙지는 않을 텐데 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아주 아주.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를 아니까 좀 적절하게 젊게 뭐 네.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 뭐 솔직하라고 했습니까? 뭐 그건 뭐 알아서 예, 잘 네, 네. 얘기하시고요. 그 부분은 그 출연전에서 논문도 내신 거예요? 네, 연구과제 출연해서 과제가 했던 했고 거 하면서 논문을 과제는 완료되고 나오신 건가요? 아니요, 건축물 에너지 통합지열 시스템 과제는 DB 구축 저 과제는 6차년도 과제여서 3차년도까지 하다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냥 쌓는 거니까 네, 그렇고 네. 그거 하다가 재미가 없으셨나? 아, 뭐 아무튼 네. 예,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일을 하시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일단 좀 그 그만둔 이유랑 포함해서 좀 잘 좀 얘기하시고요. 물어보면 뭐 다른 분야 맞는다면 뭐 이런 얘기도 뭐 충분히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네. 예? 쉽게 말 붙어놓고 안 올 것 같다는 삘이 오는 거지. 아, 그냥 한번 봐보나 이런 느낌. 뭐 아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오케이? 네. 그리고 7급은 보세요? 네? 7급은 보십니까? 아니요, 이건 9분만 왜? 취급하려다가 체력이 너무 힘들어서. 9급에도 붙기 어려운 거 모르시나? 아, 그래요? 해보시면 알아요. 대부분 7급 붙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저는 9급은 못 붙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다수예요. 취급은 2년 막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기술직은 죠. 왜? 예. 기술직은 제가 9급과 5급 붙은 분도 알아요. 아, 7급과 5급이구나. 아, 그 친구 다 붙었구나. 7, 9, 7, 5를 다 붙은 분이 있네. 부산의 친구. 아니, 방송통신이긴 한데, 재작년에 5급도 붙었으니까, 예. 그 전해 9급 붙고, 그 다음에 7급 붙고, 7급이랑 5급을 같이 붙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7급 붙고, 그 다음에 5급. 다니면서 5급 준비해서 5급 붙은 친구도 있어요. 말은 하시고요. 오케이. 민경채는 안 알아봤습니까? 제가 이게 경력 단절이 아니, 그러니까, 그 경력 있어서 단절이고 뭐가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요건이 제가 안 돼요. 그 자격 요건이. 3년밖에 안 됐는데 경력이. 한번 잘 알아보세요. 예? 그 엔간한 건 석사, 제가 민경채도 뭐 저만 하기 때문에 뭐 민경채 분들 커리어를 대부분 제가 다 아는데, 예, 뭐 저 뭐 구체적인 그 자격 요건 보시면 과거에 건축직 분야에 꼭 뽑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스페시픽하게 뽑는 거라 뭐 본인 맞는 데를, 그러니까 티오가 나와야 되는 거기는 해요. 근데 과거 이제 다른 국토부에 유사한 거를 찾아보시면 커리어가 나오잖아요. 경력사항이. 뭐 석사면 뭐 3년, 5년, 뭐 박사면 뭐 이게 다 있어요, 요건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그건 뭐 이게 때가 돼야 이게 네, 맞춤해야지 뭐가 네, 되는 거라 이게 네, 뭐 네. 항상 나오는 건 아니겠는데 그것도 좀 보시고 7급 보시거나 예, 뭐 5급을 보시거나 고민을 좀 해보시죠. 예,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니까. 오케이? 음, 또 본인 필드워크를 뭐 고시도 하셨습니까? 고시 본인 담당 분야에서 고시 업무도 했어요? 혹시 법 그런 거요? 어, 그런 거는 그럼 네, 그쪽까지는 안 네, 네. 하시는데구나. 네, 출연님 다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뭐 민경채에서 워낙 많은 분들을 겪어봐서 네. 그대 같은 분들을 이게 약간 민경채 면접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음, 오케이 좀 고민해 보시고 이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데 그만둔 이유랑 뭐 네. 그런 거 조금 더 업데이트 좀 하셔서 얘기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아, 건축가 분들을 보시면 얘가 왜 이런 친구들이 구급으로 오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실 법하니까요. 충분히. 경력 단절이 오래돼서 그냥 올해면 얼마입니까? 저 경력 단절이요? 7년, 8년 그 정도 시기했구나. 돼가지고 네. 그럼 알아서 잘 얘기하시고 그 부분은 뭐 해가 어렵진 않으니까 그래도 좀 조금 알아서 예 본인의 경력 관련된 부분이니까 또 해보신 게 뭐 어딘가 싶은 생각이 좀 드니까요. 또 건축에서 본인 같은 커리어 가신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출연연 있고 이쪽 하시고 이쪽 하시고 또 나름 좀 이렇게 커리어를 이제 그쪽으로 좁혀오신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흔한 케이스는 아니라서 예, 그러니까 뭐 일반 무슨 관련된 전문 기업이나 이런 뭐 연구 쪽으로 가시는 거는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좀 있을 텐데 그냥 일반 아까 네, 뭐 네. 민경채를 포함해서 이런 거는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음, 해보시죠. 예, 그거는 네, 뭐 본인께서 일단 이거 해결한 다음에 네. 예, 할까요? 참고로 제가 여기 구급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예, 민경채 가신 분 두 분, 어, 두 분, 한 분은 어디 가셨지? 아, 7급이구나. 7급 가신 분 한 분. 7급 갔다가 다시 민경채로 들어간 분 한 분. 아, 특이하네. 그분은 이제 뭐 특정 부분에 DB를 하셨던 부분이라서 뭐 되게 좁은 영역인데 본인이 잘 모르시더라고. 맨날 그것만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7급도 같이 붙어서 구급처 같이 되셨고, 그 다음에 또 티오가, 네, 2년 뒤에 티오가 그 보건복지부에 나와서 또 낼름 했는데 그 커리어가 딱 그런 커리어가 없거든요. 딱 맞춤한 맞아. 커리어가. 타임 중. 예, 그런 거 있어서 아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예, 구급은 경찰행정을 보셔가지고 음, 심지어 아주머님인데
그분도 약간 그런 거예요. 이게 좀 내가 조금 음, 40대 초반 정도 되시고 필드워크 한 7, 8년 하다가 이게 힘들어서 관둔 케이스인데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런 거죠. 관뒀다 한 3년 텀 있다가 놀면 뭐 하냐. 뭐 약간 이런 버전으로 갔다가 구급하자 그랬다가 이제 여기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래요? 이렇게 하신 분들도 좀 어찌 되셔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거 질문? 다른 거 그장을 상관없으니까 그죠? 뭐 그것도 좀 얘기하시고 뭐 좀 뭐 경력 단절이 조금 있기도 했고 뭐 좀 그쪽으로 좀 하기가 어려워서 전문성을 그래도 좀 그러기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좀 이쪽 분야에서 좀 그죠? 연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쭉 이렇게 이런 분야에서 한 게 있고 또 앞으로 이게 또 중요해지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거기 네, 네. 때문에 뭐 그래도 좀 실무가 있을 것 같다 정도의 취지로 해서 그 정도 얘기하시면 돼요. 아, 경력 단절 때문에 그러셨구나. 왜 그러셨대? 응? 에이, 힘들어. 이거 뭐 이거 아니에요? 저,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괴롭혔구나. 네, 그럼 건강, 괜찮으신 거죠?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네, 마시고, 예, 지금, 뭐, 네. 개인 뭐 사정이 있어서 이러면 대충 뭐, 대충 눈치채시니까 뭐 힘들 거예요. 뭐 거기에 뭐 트러블이 있거나 아니면 뭐 그런 본인이 이런 거는, 거는 아니다 정도의 사인만 주시면 되는 거니까, 네. 예, 그냥 뭐, 가정사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조금 업무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요. 특성상 이렇게 중단했다가 다시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분야라서, 네, 연구직이 다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네. 잠깐 쉬면 끝인 거잖아. 네, 맞아요. 자전거 바퀴 굴리듯 가는 데라서. 그래서 뭐 좀 아쉬움이 있다가 뭐 다른 일도 좀 하다가 보니 그래도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부분이니까 너무 그거 면접은 걱정하실 건 없겠고요. 뭐 음, 본인도 이거 잘 보시고 나중에 진로 고민을 좀 해보시죠. 기회가 되면 네. 괜찮아요. 예, 그런 분들도 꽤 계셔요. 본인 음, 같은 그러니까 어떤 전문 분야의 커리어가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알아보세요. 보급은 감사합니다. 뭐 그런 걸 배려하면서 발령하라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애시당초가 네. 7급은 좀 그런 게 있는데 9급은 아예 없어요. 음, 거의. 예, 그래서 뭐 출급도 하셨으면 뭐 하시면 좀, 예, 왜냐면 이렇게 데려가거든요. 커리어 보고 나중에.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찝어가더라고요. 얘는 우리가 데려갈래? 뭐 이런 거 좀 찝어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 부서 선택을 공개적으로 하는데, 이제 따로 이제 연락이 와서, 네, 예, 이렇게 자네 이쪽 하겠나? 그게 7급만 그런다는 아니, 그 거죠. 꼭은 아닌데, 제가 그런 사례를 좀 알아서 좀 음, 비공식 루트로 하는 것 같아요. 원래 공식 루트는 인사학 신청자 이렇게 네, 네. 받아갖고, 이렇게 점수 받고, 공개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이제 간혹 보면 따로 이렇게 뭔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공개적으로 하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음, 이게 커리어 보고 나중엔 자기소개서 같은 거 이제 합격하시는 거 쓸 때 그런 거 좀 잘, 뭐 물론 구급도 씁니다. 똑같이 하긴 하는데 네. 절차는 똑같은데요. 구급은 제가 그런 경우를 잘 들어본 적은 아직까지 저는 없고요. 제가 모든 사례를 모르니까. 7급은 뭐한 두어 건 정도를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건축직은 아니었는데 기술직 쪽에서 아, 그게 좀 그런 게 좀 있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을 좀 두 분 다 전산 쪽이시기는 한데 뭐 이렇게 스페셜리티가 있는 분들이라서 이 민간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 전산이나 이런 데는 좀 계세요. 그런 분들이 필드워크를 좀 하다가 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졸업해서 그냥 바로 오시는 분들인데 그 옛날에는 이제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런 분들이 한 3, 4년 회사 다니다가 더러워서 힘들어서 못 네. 해먹겠다 그래서 공무원하는 게 기본값이었는데 요즘은 워낙 이제 졸업하자마자 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제 음, 그런 분들은 잘 못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시험을. 음, 그게 장벽이 돼버려가지고 일단은 음. 또 최고부터 필세 장벽이 또 있어놓으니까 맞아요. 도리어 그럼 뭐 통과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또 다른 시험이니까 좀 힘드시긴 한 모양이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일단 원서 놓고요. 필세 원서 끝났나? 안 끝났나? 모르겠네. 끝난 것 같다 느낌이. 어, 지금 좀 끝났을 것 같다. 필터도 음, 한번 보고요. 조금만 내면 갈 수 있어요. 점수 한번 막 받아보고 그냥 좀 길게 보시고 좀 준비하시면 또 이렇게 음, 찾아가는 길들이 다 있으니까 공직이 그렇게 그런 길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렇게 빠꼼으로 노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민경채 제가 5년 차에 들어가는 분도 봤어요. 작년에 음, 5년 동안에 3번 트라이를 했어요. 티오가 3번 나왔는데 2번 안 됐다가 커리어가 좀 약하신 분이시라 아, 본인이 근데 세 번째는 되더라고. 그래서 야 인간 오, 승리다 5년 만에. 의지가 대단하시네. 회사 다니면서 하는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아이 뭐 떨어져도 괜찮아요. 뭐 이런 음, 분들이라 민간인처럼 좀 그런 필드워크 하시는 분들이 되게 또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저 건축 쪽에서 이렇게 이런 DB나 이런 게 약간 행정이 좀 사이드에 가까운 거라서 그냥 실험하고 그런 게 아니라서 그런 커리어가 그렇게 흔한 커리어는 아닐 것 같거든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봐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되게 기술을 잘해야 되거나 연구를 잘해야 되는 거고 좀 다른 영역이잖아요. 이제 행정 아, 사이드는. 네, 네. DB는 또, 그죠? 네, 좀 다른 네.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잘하시고 조금만 하시면 나중에 이제 민간으로 협회나 이런 데로 점핑하시면 괜찮아요.
뭐 대충 아시잖아. 그래서 민경채 오는 분들이 되게 한 5년 이제 커리어 딱 쌓고 이제 음. 그 바닥 빠꼼들이니까 서로 들어가네. 그래서 아무튼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